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이 민간 업체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엔 달에 착륙하는 데도 성공했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기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업이 우주에 나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아폴로 17호 이후에 52년 만에 미국의 우주선이 오늘 오전에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네. 미국 우주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 노바 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경에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달 15일 그 오디세우스가 플로리다주의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된 지 약 일주일 만인데요. 네.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CE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한 방송에서 우리는 달 표면에 있고 신호를 송신 중이다. 달에 온 걸 환영한다. 웰컴 투 더 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착륙선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회사는 착륙선이 이제 달과 접촉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착륙 예정 시간 이후에 한동안 탐사선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10분 뒤에 오디세우스 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도 미국이 반세기 만에 민간 탐사선으로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달 탐사선이 50년 동안이나 이제 쏘아 올려지지 않다가 이제서야 가게 됐는데 이번에 간 건 어떤 목적 때문에 간 겁니까? 이번에 오디세우스의 임무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이 됐는데요. 네네. 나사와 이제 수송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이제 에스트로보틱이라는 회사가 지난달 처음으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이제 우주로 발사를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이번에 두 번째 시도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탐사선 오디세우스에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가 탑재가 됐고요. 이를 수송한 대가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에서 1억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73억 원을 받습니다. 이 장비들은 달 환경을 관측하고 이제 기술을 실증하면서 이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우주선의 작동 기간은 달 남극에 이제 밤이 찾아와서 태양광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한 일주일 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은 예측을 했습니다. 네. 나사는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2026년 말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번 탐사선을 나사가 직접 쏘면 되는데 왜 네. 민간 기업이 쏘게끔 이렇게 맡긴 겁니까? 이 나사는 달 착륙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이 민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달 탐사를 진전시킬 것으로 봤습니다. 네. 나사가 지금 민간 기업들과 다 맺은 달 수송 서비스 계약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 약 3조 4,600억 원에 달하고요. 나사는 이 민간 기업들과 이 프로젝트 성공 단계에 따라 이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고 빠르다. 그러니까 네. 민간 기업을 이용한 게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긴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민간 기업 전에 네. 그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했던 국가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달에 가본 국가는 미국과 옛소련, 중국, 인도, 일본까지 5개국이 있는데요. 네. 1966년 옛소련의 루나 9호가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고요.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이제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후 중국은 2014년, 인도는 작년 8월, 일본은 작년에 이제 달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민간 기업들의 시도도 잇따랐는데 그동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 우주선이 작년 4월 달 착륙에 실패를 했고 네. 이스라엘 기업 스페이스 IL의 무인 우주선도 2019년 달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달 표면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초 기록을 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제 나사 우주센터 부소장으로 재직 중인 이 스티븐 알테무스가 2012년 12월 설립한 회사고요. 네.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네. 그 달 탐사선을 만든 회사의 주가도 맞습니다. 뛰었다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이 달 탐사선을 착륙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네, 간밤에 미국 장 마감 후에 착륙에 성공했으니까 더욱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뉴욕 증시에서 주가는 한 주당 13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8.28달러에 장을 마감했지만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달 탐사 착륙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30% 넘게 치솟았어요. 그래서 11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회사는 약 1년 전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지난달 초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조저한 흐름을 보이긴 했어요. 네. 하지만 달 착륙선 발사를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5일 발사 직후부터는 급등세를 보였어요.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사이에는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 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이 회사의 주가가 15달러 수준으로 6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달 탐사 성공이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르면 올해 말 세 번째 달 탐사선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달 우주 환경 모니터를 실어보낼 예정인데요. 예.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달 착륙 성공 후에 오디세우스의 성공적인 착륙을 축하한다면서 착륙선이 우리가 개발한 탑재체도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안전하게 착륙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제 우주 산업 진출을 선언한 보령과 작년 12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공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급등, 글로벌 증시 랠리 점화. 이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밤에 폭등했다고요? 맞습니다. AI 반도체 GPU를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붐을 타고 끝을 알 수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6.4% 폭등한 785.38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전날 종가보다 무려 111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9,300억 달러로 껑충 뛰면서 하루 만에 2,72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1조 원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증가한 건데 이게 역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총 증가였습니다. 네. 하루 만에 지금 넷플릭스의 시총만큼 증가한 것인데요. 오. 넷플릭스 시총은 2,540억 달러였으니까 네. 주가 급등으로 넷플릭스 하나가 생긴 셈이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아마존과 이제 구글 모여서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순위 3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시총 2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 엔비디아가 전날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총이익은 769%가 급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8%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만큼 엔비디아 주주들의 자산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세계 20대 갑부 반열 가입을 이제 눈앞에 뒀습니다. 네. 황 CEO의 자산 가치는 68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5천억 원에 달해요. 네. 그래서 전날 23위였던 전체 순위에서 21위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6% 넘게 오르자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80억 달러 넘게 불어났고요. 예. 황 CEO는 지금 중국 최고 부자인 중국 생수업체 창업자 중산산의 650억 달러, 그리고 미국 에너지 기업 코크 인더스트리 회장 찰스 코크의 648억 달러를 제쳤습니다. 네. 그리고 22 석유 재벌 데이비드 코어의 미망인 줄리아 코어를 바짝 추격해서 거의 20권 안에 이제 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제슨왕 CEO의 이제 자산 가치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135억 달러로 세계 128위였어요. 그런데 AI 열풍을 타고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5배 넘게 급등하면서 네. 자산 가치도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세계 최고 갑부는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거든요. 지금 자산이 2,100억 달러인데 그래도 아직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주식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세계 주식시장 전반도 강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AI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바람이 불면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 일본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네. 미국 S&P 500 지수는 작년 1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000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네. 다우지수도 39,000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6% 올라서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16,000선을 넘겼고요. 네. 뭐 엔비디아가 16% 넘게 오르고 뭐 AMD 반도체 기업 AMD가 10%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2에서 3%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일본 니케이 225 평균 주가,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버블 경제 시기인 이제 1989년 12월 29일 장중에 38,957.44 도달 후에 종가가 38,915.87로 마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상 최고가인데요. 네. 당시 고점을 지금 34년 만에 새로 쓴 것이죠. 어. 도쿄 일렉트론 등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 유럽 증시도 뭐 독일, 프랑스 등이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뭐 거기다가 MSCI가 집계하는 세계 주가 지수도 고점을 경신했어요. 뭐 대만 증시도 TSMC 강세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주식시장 상황도 궁금한데 이 해외 증시 분위기들 많이 따라갔습니까? 이 국내 증시도 오르긴 했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폭을 따라가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667로 0.13% 올랐고요. 뭐 다른 나라가 지금 주가 최고점 경신 파티를 벌이는 동안에 지금 2021년 6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점 3,302에는 지금 2,600선이니까 한참 부족하죠. 네. 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만 3%대 상승률을 보였고 다른 주요 반도체 종목 대부분도 보합세나 약세를 나타냈어요. 이 같은 우리나라 증시 소외 현상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분석이 있지만요. 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가 커플링되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영향을 뭐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아직도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일본,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들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잘 나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랠리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